5월 초에 흔들렸던 거 FOMC 이후로는 시장이 다시 우상향하려고 계속해서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친 듯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 자, 8일 새벽 3시 FOMC 발표 금리 동결 확신시 트럼프 반응은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 다 찝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몇 시간 뒤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얘기할지까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오전에 내일 방송 킬게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럼 오전에 방송 안 킵니다. 제가 아까 멤버십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코인 이슈야 이따가 몇 시간 뒤에 FOMC 금리 인하할 것 같니? 아니면 동결할 것 같니? 물어보신다면 금리 동결 70 혹은 60, 금리 인하 30 혹은 40. 저는 금리 인하에 30% 베팅하겠습니다. 코인 이슈야. 지금 모든 경제방송들이나 월가나 이런 기관 투자들, 리서치 회사들이 금리 동결의 99%를 다 베팅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인하에 30%나 베팅하나? 자, 트럼프 8일, 9일, 그리고 12일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날에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큰 발표를 한대.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종전 가능성 높게 보거든요.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높게 보거든요, 이거. 혹은 데이터, 전력 이제 비축하는 거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할 건지. 앞으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들.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차세대 원전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는지 이런 거.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최근에 제가 기사로 한번 다뤄드렸었죠. 매일 아침 차 한 잔씩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 사이가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은 가깝게 이제 서로 어쨌든 간에 재무부랑 연준이니까 회의도 해야 될 거고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할 텐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 협상이나 이런 정책들 있죠. 서로 이제 쇼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가 도맡아서 하고 있죠? 거의 초기에는 막 루트닉 상무장관 나와가지고 막 시장 미친듯이 폭락했죠. 세게 말하니까. 근데 갑자기 미국 증시 폭락하고 트럼프 푸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역 관련해서는 누가 얘기를 도맡아서 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막 매스컴이라는데 다 나와서 자기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인 발표를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무역 협상이나 관세 인상 정책이 더 이상 예전만큼 무섭진 않구나 라는 인식을 점점 심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역 협상들, 관세 인상 발표들, 정책들 베센트가 어떻다? 가장 많이 베센트가 주관을 하고 있다. 근데 볼게요. 베센트랑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외신이 막 나올 정도로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제대로 된 거 발표된 게 없죠. 인도가 됐던 일본이 됐던 누가 다 발표된 건 없는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역 협상 이런 진척도 협상 지금 진행 중에 어느 정도 진행됐나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였겠죠. 알고 있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모르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인상 협상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진짜 때릴 것 같고 막 싸울 것 같고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알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8일, 9일, 12일 날 이런 큼직한 걸 발표를 하겠대. 이게 만약에 러우 종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러우 종전이라 그러면 이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알까 모를까? 알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러우 종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시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식량,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물가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뜻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됐다 이런 것들을 기댐 삼아서 알고 구체적으로 8일, 9일, 10일까지 나온 거면은 확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도 종전이 돼? 그리고 관세 이런 전쟁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어떻게 됐다? 생겼다. 저는 그 가능성을 많게는 안 봅니다. 진짜 높게 봐도 한 30%. 우리가 모르는 30%.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몇 시간 뒤에 발표될 새벽 3시니까 발표되는 FOMC에서 70%는 금리 동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30%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5월 달에 안 내린다? 그럼 저는 6월 19일 날 높은 확률로 내릴 거라고 봐요. 6월 19일 날. 아까 어떤 분처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아무 얘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얘기가 금리 인하와도 좀 연장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이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너무 기대하지 말라, 실망감 크다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 금리 안 내려도 돼, 솔직히. 금리 동결하잖아요? 동결해도 금리 인하만큼 시장에 미친 듯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 인터뷰 발언.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언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무슨 한마디? 여러분들이 몇 시간 뒤에 보시게 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멘트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리는 동결합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뭐 5일날 6일날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줬는데 왜 매입해줬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매입해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위험해서 매집한 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채권 시장이 위험해서 매입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니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질문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올 겁니다. 1분기 미국 GDP가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번에 미국 GDP 둔화된 거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둔화된 건 아니에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늘어서 안 좋게 나온 것 뿐이지 미국의 경제 성장은 좋습니다. 탄탄합니다. 그 얘기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에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만 하더라도 시장은 들썩일 겁니다. 이런 식이겠죠. 금리를 동결했어, 5월달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자가 물어보겠죠. 금리 인하 언제 할 생각인가요? 지금 시장은 6월이나 7월달 예상하는데. 그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6월달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6월달에도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미 채권 시장 있죠? 미국의 채권 시장. 여기서는 선반영을 해버려요. 채권 금리가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채권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 스타트예요. 이 얘기만 해줘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금리를 내려야지만 그게 된다 그러죠? 아니요. 금리 동결하더라도 6월 달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은 금리 인하 받아들인다고. 선반영한다고. 자,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자산시장 뷰를 보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 어떻게 됐는지. 자, 작년도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 볼게요. 작년 9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50bp를 내립니다. 0.5포인트를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금리 인하 하겠다. 앞으로도 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떨어져야죠. 근데 잭슨홀 미팅 9월 19일이었습니다. 보이시죠? 10년물 국채. 연준이 50bp를 내려도 올라갔네요. 근데 연준이 9월 달에 딱 발표하기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최저점을 찍었죠. 미리 3개월 전부터 채권 금리는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9월 19일 날 50bp를 금리를 내렸는데 이미 시장 금리는 언제부터 반영을 했냐면 3개월 전부터 반영을 했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반대로 올라갔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채권 시장은 미리 어떻게 된다? 선반영을 하는구나. 그럼 지금 5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고 6월 달, 7월 달에 내린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은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 말 한마디가 나온다면 이미 선반영을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나 사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 자산 시장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파월은 데이터 확인축인데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할 가능성은 낮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누구랑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랑 협정 사인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알 수밖에 없지. 중앙은행 총재인데 알 수밖에 없죠. 미리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받고 알고 있다면 내려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리기 싫더라도 베센트 막 지랄지랄해. 욕해서 죄송합니다. 트럼프도 막 욕해.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내리기 싫더라도 명분을 찾겠죠. 내리려고.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뭘 하고 자기 소신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들, 지네들만 아는 그런 것들, 데이터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러이서랑 싸웠대? 월러이서가 왜냐면 이제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 갑자기 매파적이었던 분이 비둘기파로 돌아섰거든.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긴축 종료. 지금 50억 달러인가요? 근데 사실 볼게요. 지금 많은 경제방송 하신 분들이 긴축 종료 막 기대감을 설명해주고 하는데 솔직히 긴축 종료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좋나? 이미 지금 250억 달러에서 그 50억 달러로 줄였죠? 이제 모기지 채권이나 미국 국채 이거 적게 덜어낸다는 건데 긴축 종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T 추가 축소. 추가 축소보다 이제 남은 거 축소하는 거죠. 중단 계획. 아마도 3월 달에 축소를 발표를 했고 5월 달, 6월 달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초에 지금 흔들렸죠, 시장이.
5월 초에 흔들렸던 거 FOMC 이후로는 시장이 다시 우상향하려고 계속해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방으로 틀려고 시장이 계속해서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FOMC 보면서 코인 이슈 전에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왔구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방송 킬게요. 긴급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얘기 나눌 거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일단 FOMC 어쨌든 간에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정 5월 달에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